안녕하세요. 이번 과목은 데이터베이스와 SQL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입니다. 저는 이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강원대학교 IT대학 컴퓨터공학과 김진호 교수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과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SQL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실 텐데 이때 필요한 프로그래밍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번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 도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여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교재들 중에 제일 많이 활용한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황교안 교수 외 6명이 번역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의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책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예제들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이 책을 주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책은 원래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엘마스리라고 하는 교수와 나바세라고 하는 이 교수 두 사람이 쓴 Fundamentals of Database Systems라는 이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원래 이 원서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 세계 대학교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실습을 통해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교육 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DBMS를 활용해서 실제 DBMS를 사용해 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로 사용하는 DBMS는 마리아DB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DBMS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러클이라고 하는 DBMS가 제일 유명한 제품입니다만은 오픈소스로 우리가 널리 사용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마리아DB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DB는 원래 MySQL이라는 제품을 만든 개발자들이 이 MySQL을 더 확장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마리아DB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마리아DB나 MySQL은 거의 사용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DB 또는 MySQL을 소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책들을 제가 또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마리아DB나 MySQL에 대해서는 이런 책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운
한국데이터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진흥 사업을 하는 그런 정부 투자기관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와 관련되는 국가 자격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자격증 중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데이터베이스, 특별히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에 대한 자격증을 시험을 치고 또 자격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SQL에 대한 이 어떤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공식적인 이 자격증에 대한 수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 수험서를 통해서도 SQL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홍의경 교수가 쓴 데이터베이스 배움터는 설명을 쉽고 간략하게 잘 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한 방법으로 정리하고 공부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홍의경 교수의 데이터베이스 배움터의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는 1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어서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홍의경 교수 책은 간단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번 강의를 주로 이 책에 근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체 환경, 전체 시스템 체계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왜 배워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는 전체 시스템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1장에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DBMS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며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사용할 때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그런 기능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그 데이터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서 그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 하나가 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리아 한글로 문서를 만들든지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든지 문서를 만들게 되면 그 문서를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되죠. 아리아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 문서가 아니라 일반 응용 프로그램, 일반 소프트웨어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널리 사용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을 사용하는데,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엑셀이라고 하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는 도구가 있죠. 이 엑셀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를 담아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엑셀 파일이다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그것을 이용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데이터 처리하고 할 때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엑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하는 그런 예제들 아마 앞에서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엑셀이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하는 좋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도 메모장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텍스트 편집 도구를 사용해서 텍스트 형식의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을 사용할 때도 아래 한글 형태의 문서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 파워포인트도 파워포인트 문서 형태를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기억 장치에 문서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런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고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기능이 데이터량이 많거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불편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엑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입니다만, 이 엑셀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엑셀 시트의 행과 열의 개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으면 엑셀 파일에는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엑셀 파일 말고 다른 형태, 메모장이나 뭐 이런 형태의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엑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의 한계보다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만,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 실행 시간이 효율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도록 하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교한 저장 구조나 테크닉들이 필요한데, 파일에는 그런 충분한 기능들이나 저장 구조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데이터를 다룰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이런 정보를 파일에 저장한다라고 하면 5천만 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 되겠죠. 거기서 특정한 주민등록번호의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아마 몇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러 동사무소에 가시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시게 되면 몇 시간 기다려야만 발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교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를 제공하지 않는 그냥 보통의 파일을 사용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엑셀에 저장해도 되고 또 메모장과 같은 이런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도 되지만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파일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과 관련되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이용하기 위한 문장들이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파일에 데이터를 넣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파일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프로그램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미 그 데이터 과학 시간에 앞에 개념적으로 배우셨겠지만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종속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이 있으면 이 데이터 파일의 구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동일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이용하려면 이 데이터 구조는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과 짝을 이루고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를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같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고 요 구조에 맞춰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프로그램 만들기도 좋고 프로그램 실행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짝을 이루고 서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달라지게 되면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비슷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공유하기가 힘들어서 파일을 자꾸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종속성으로 인해서 비슷한 종류 또는 동일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프로그램 스타일과 구조에 맞춰서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중복된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파일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데이터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동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들을 파일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혹은 해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약 시스템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호텔이나 숙소를 예약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숙소에 대한 예약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예약하게 되면 같은 숙소, 같은 객실을 동시에 예약을 시도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를 동시 사용, 동시성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해 주지 않으면 같은 객실, 같은 좌석이 여러 사람한테 판매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줘야 하는데 파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제어해 주는 기능이 없어서 이 파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 스스로 이런 동시 제어에 대한 루틴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친다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동시에 표가 판매가 된다든가 예약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다 라고 하고 나는 그냥 데이터를 사용하기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 동시 사용 문제가 파일에서는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파일에서는 시스템이 고장이 날 때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먹통이 된다든가 혹은 컴퓨터가 갑자기 재부팅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래 한글에서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스템이 다시 재가동하게 되면 마지막에 입력하던 내용이 사라지고 일부 내용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파일의 경우에는 기능이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부 내용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파일을 사용해도 되는데 데이터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 입출금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은행에서 입출금한 내용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재부팅이 되고 난 다음에 일부 내용이 사라진다. 그러면 큰일 나죠. 데이터가 곧 돈이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파일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자기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경우 이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기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혹은 프로그램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 사용이나 고장이나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사용자들은 그 위에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한 그 데이터들을 편리하고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목적의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목적으로 한 데이터를 한 사람만 자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같이 공통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일부 데이터가 아니라 그 회사 혹은 학교 어떤 큰 조직 전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해둔 운영 데이터의 집합,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의 집합,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기능과 서포트 기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담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종류의 기술,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도구,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영어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또는 프로그램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러한 기술, 이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량이 작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하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데이터량이 많으면 효율적으로 할 경우에는 1초도 안 걸리는 이러한 처리가 그냥 단순한 파일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10시간, 20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했을 때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했을 때 이 파일은 운영체제에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다루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이 윈도우즈나 이런 운영체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제의 파일의 기능, 즉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이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죠. 자, 이럴 때 이 프로그램에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파일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이런 파일 입출력 함수 또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입출력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파일에 대한 문장들은 복잡하기도 하고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충분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입출력에 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단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드는 노력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입출력이 주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데이터 입출력에 들어가는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출력에 대한 노력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DBMS라고 하는 전문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저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나 로직은 똑같지만 데이터 입출력에 들어가는 노력이 더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어서 지금은 거의 100% 시스템들이 SQL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는 SQL이라고 표현하고 SQL이라고 그렇게 읽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다가 SQ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SQ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노력을 절반 이상, 심지어는 9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99% 이상의 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사용할 때 비해서 훨씬 더 작은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가, 데이터베이스 응용 분야를 보시면 데이터량이 작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은 분야,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 그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량이 많은 분야, 이런 분야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은행 업무, 은행에서 입출금이나 이런 은행 업무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업무 시스템들, 학교의 수강 신청이나 학교의 학생 관리 등등 모든 종류의 이런 업무 소프트웨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량이 많지 않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곧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은행 같은 경우 혹은 어떤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겠죠. 이런 분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만 이런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데이터 손실이 생기거나 그 손실이 안 생기려면 손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기능을 프로그램 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을 사용할 때 비해서 훨씬 더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이 적게 들립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소프트웨어를 1, 2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할 사이즈가 크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 이런 분야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컴퓨터 시대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한 시대, 특별히 빅데이터 시대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더더군다나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조직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공통으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편리하고 쉽게도 사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입니다. 이 DBMS를 이용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이용을 사람이 직접 DBMS 소프트웨어에 요청을 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혹은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고 싶다 이렇게 DBMS에 직접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을 대화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안에 내장해서 프로그램 안에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인베이디드 방식, 우리말로는 보통 저장식 또는 내장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이 직접 사용하든지 혹은 프로그램에서 이 DBMS를 이용해서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사용하든지 이 DBMS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리한 형태의 언어를 제공하는데 이 언어가 국제표준으로 지금은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거의 100%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검색하든지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만들게 되겠죠. 이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이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오너 SQL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SQL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냥 단지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굉장히 초보 사용자다. 프로그램이 제공해주는 고정적인 기능만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화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자기가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캐주얼 사용자다 혹은 자율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캐주얼 사용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초보 사용자와 캐주얼 사용자는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끝단에 있는 사용자다 해서 이 두 사용자를 합쳐서 제일 끝에 있는 최종 사용자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응용 프로그래머 외에도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해주고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영어로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 DBA라고 그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에 전산센터에 있는 직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직원.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학교 내에 부서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그 전산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관리적인 업무를 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DBA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사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는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해 두고 DBMS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 DBMS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이 전체 환경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DBM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용어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칭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와 서로 구별되는 용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활용되고 운영되는 전체 유기적인 환경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는 데이터들이 통합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모임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여기 오타가 있네요.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DBM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 언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포함을 합니다. 사용자는 여러 종류의 사용자가 있었죠. 최종 사용자, 이 최종 사용자는 다시 캐주얼 사용자, 초보 사용자로 구분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응용 프로그래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사용자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 구성 요소로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괄호를 표시해 놨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라고 하는 사용자를 더 추가로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자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사이즈가 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지 않고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 설계자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있는 전체 환경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기 위해서는 DBM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동작 원리,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3단계 스키마 아키텍처 보통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아키텍처로, 어떤 절차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나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이 DBMS는 내부적으로 3단계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 그 3단계의 스키마는 외부적 스키마, 개념적 스키마, 내부적 스키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리적 스키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3가지 단계, 3가지 종류의 스키마를 가지고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3단계,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단계 스키마 아키텍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선 외부적 스키마를 보면 이 외부적 스키마는 다른 말로 외부적 뷰 또는 사용자 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외부적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외부 사용자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예를 든다면 학교 본부에 가면 학생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죠. 이 학생과에서 학생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학과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는 부서가 또 있죠. 이 도서관에서도 학교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업무를 할 텐데 이 도서관에서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학생에 대한 데이터도 사용하고 학과에 대한 데이터도 사용하고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 데이터와 학생과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 데이터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테고 이용하는 스타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 학생과에서는 학생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데이터가 학생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는 뷰. 요게 학생과의 학생에 대한 외부적 스키마 또는 학생에 대한 학생과의 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 학과 사무실에서도 학과 사무실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필요로 할 텐데, 여기에도 학생 데이터도 있고 과목 데이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겠죠. 이 학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도서관이나 학생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사용자들의 그룹별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부서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용자 그룹들이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뷰, 스키마, 이것을 외부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따로따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가 중복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 놓은 그런 구조, 그런 스키마를 유지를 하는데, 이 전체 사용자 그룹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중앙에 모아놓은, 통합해놓은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 데이터에 대한 구조, 데이터의 모임을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념적 스키마에서는 이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각 사용자들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통합을 해 놓은 거죠. 이게 전체 학생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전체 학생에 대한 일부분들을 각각의 외부적 스키마에서 마치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외부적 스키마죠. 그렇지만 이 외부적 스키마가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적 스키마의 데이터의 일부분들을 이렇게 마치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요렇게 별도로 있는 것처럼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 외부적 스키마가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개념적 스키마는 각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쉽게 편리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구조, 이 쉬운 구조를 논리적 구조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저장 파일들, 이 파일들은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라고 했었죠. 이 파일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불편한데, 이것을 이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논리적 구조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논리적 구조라는 것은 실제로 저장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구조가 있겠죠. 이 물리적인 구조에 비해서 좀 더 쉽고 간단한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논리적 구조다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겠죠. 파일을 사용하면 왜 불편하냐? 파일을 사용하면 불편한 이유가 이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 구조, 이것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간단한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외부적 스키마는 이 논리적인 구조의 각각의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고, 개념적 스키마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인데
이 외부적 스키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 하나로 합쳐놓은 논리적인 구조죠. 이것을 개념적 스키마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전체 각 부서들, 전체 우리 조직체, 학교면 학교, 회사면 회사, 이런 전체 조직체의 각각의 부서, 각각의 사용자 그룹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간단한 형태의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것이 개념적 스키마죠.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의 모임. 근데 그게 복잡한 실제 저장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간단한 형태로 표현해 놓은 그런 데이터의 구조, 그런 구조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것이 개념적 스키마입니다. 외부적 스키마는 이 개념적 스키마의 일부분들이죠.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일부분,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제각각 자기가 편리한 순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이름 성적으로 학번 이름 성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앞에 오고 학번이 뒤에 가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각 사용자들이 보고 싶은 모양과 보고 싶은 내용으로 간단한 논리적인 구조로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외부적 스키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실제로 저장을 해 놓으면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비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굉장히 정교하고도 여러 가지 편리한 어떤 그런 구조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저장을 하면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물리적으로 파일로 저장하면서 색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들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 이것을 물리적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리적 구조를 표현한 스키마를 내부적 스키마 또는 물리적 스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스키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장해 놓고 전체 논리적으로 저장해 놓고 각각의 일부분의 논리적인 구조로 저장해 놓고 이렇게 저장하는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물리적인 구조 형태로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저장될 때는 물리적으로 복잡한 구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니까 사람들한테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간단한 구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간단한 구조로 바꿔서 이 허상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개념적 스키마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각 사용자들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데이터의 그 종류가 일부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한테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다른 논리적인 구조긴 하나 그 데이터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뷰로, 내가 보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보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고, 이렇게 일부분 서로 다른 뷰를 보여주기 위해서 외부적 스키마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 구조는 쉬운 간단한 요 구조, 다시 말하면
전체 개념적 스키마의 이 논리적 구조 중에서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논리적 구조를 자기의 사용자 뷰로 외부적 스키마로 사용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대화식으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든지 혹은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 SQL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들은 이런 논리적인 구조에 자기가 사용하는 서브셋들, 일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BMS라는 소프트웨어는 이 사용자들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이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이 명령, 이 요청, 이 SQL 문장을 전체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명령으로 바꿔서 이 명령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사용자들의 이 SQL 문장을 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이 전체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명령으로 바꿔서 새로운 명령으로 바꿔서 이 전체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DBMS는 이 전체 논리적인 구조의 명령을 실제 물리적인 이 파일 구조에 대한 명령을 실행하려면 이 파일 구조에 대한 명령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야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이 구조의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단계의 변환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간단한 형태의 논리적인 구조, 쉬운 구조를 사용자들은 사용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는 저장되어 있는 복잡한 물리적인 구조로 바꿔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은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사용하고 실제로 처리될 때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두 단계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기의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명령을 전체 논리적 구조에 대한 명령으로 바꿔주고, 그 전체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명령을 실제 물리적인 저장 구조에 대한 명령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두 번의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의 변환으로 동작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아키텍처, DBMS의 내부의 동작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자들에게는 쉽게 사용하게 하면서 물리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세 가지 종류의 스키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스키마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이 됩니다. 앞에서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종속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짝을 이루고 종속이 되어 있다. 그것을 데이터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요 프로그램은, 요 사용자들은 요 구조를 사용합니다. 요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하고 요 구조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조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독립성이 아니라 데이터 종속성이 있는 거죠. 데이터와 프로그램은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요 뷰는 전체 논리적인 데이터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 뭐 순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더 추가된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데이터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안 해요. 나는 그 데이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구조를 바꾼다 혹은 없앤다 이렇게 바꾸더라도 내 외부적 스키마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내 외부적 스키마하고 이 개념적 스키마하고는 서로 독립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전체 개념적 스키마의 구조에 뭐가 새로 추가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이 빠지는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독립성이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독립성을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논리적 구조, 개념적 스키마의 논리적 구조의 어떤 변경에 독립되어 있다. 뭐가? 나의 외부적 스키마가. 그 나의 외부적 스키마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논리적인 구조, 개념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학생 파일이 학번에 대해서 정렬되어서 저장되어 있는데 학번 순으로 정렬할 것이 아니라 학과 순으로 정렬하자. 혹은 여기에 어떤 색인을 더 새로 추가하자. 이렇게 어떤 파일의 저장 구조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 저장 구조가 이 학생의 논리적인 테이블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 학생 테이블의 학생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는 실제 물리적인 구조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구조에 영향을 안 주고 이 똑같은 학생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저장 구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바꾸더라도 원래 있던 논리적인 구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원래 있던 논리적인 구조, 개념적 스키마에 영향을 안 주니까 외부적 스키마에는 당연히 영향을 안 주죠.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물리적인 구조가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독립성은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 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 이렇게 두 가지 독립성이 제공이 됩니다.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주고 개념적 스키마의 논리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인 구조와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독립되어 있다. 이것을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고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주고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독립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쉬운 형태로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저장 구조를 편리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 구조를 편리하게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더라도 프로그램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DBMS가 이런 세 가지 스키마를 유지하면서 이 세 가지 스키마들 사이의 변환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이 외부적 스키마를 표현하는 요 구조, 요걸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편리한 구조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뭐가 사용자들이 편리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 모델들이 그동안에 개발되었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거의 100%의 제품들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간단한 형태의 표 형태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표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하죠. 그 표 형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관계 데이터 모델인데,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는 표 형태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 각각의 표들이 생긴 같은 학생 데이터다 하더라도 내용과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 표들을 다 모아놓은 전체 표, 전체 학생표, 이것이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학생표를 물리적으로 효율적인 파일 구조로 저장한 것, 이것이 물리적인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고,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관계 데이터 모델을 거의 100%의 시스템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BMS를 이해하고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이해를 하고,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SQL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DBMS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SQL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껏 DBMS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처리 과정,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처리 방법은 세 단계 스키마, 세 가지 종류의 스키마, 세 가지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 스키마를 이용해서 DBMS가 사용자의 질의를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키마를 이용하는 DBMS의 아키텍처, 이것을 세 단계 스키마 아키텍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단계 스키마 아키텍처는 ANSI라고 하는 미국에서 표준을 만드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약자입니다. 미국 표준을 만드는 연구소 ANSI라고 하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표준을 만드는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커미티에서 DBMS의 동작 아키텍처를 표준으로 제정했는데, 그래서 이 세 단계 스키마 아키텍처를 ANSI 스파크의 세 단계 스키마 아키텍처다,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앞에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보면, 이 ANSI 스파크의 세 단계 스키마 아키텍처는 외부적 스키마, 개념적 스키마, 내부적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를 가지고 있죠. 외부적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용자 그룹, 학생과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학과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각각의 특정 사용자 그룹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저장해 놓은 스키마, 정의해 놓은 스키마, 이것을 외부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그룹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 사용자 그룹이 관심 있는 부분만 정의해 놓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기 때문에 보안도 유지가 되고, 그 사용자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각 사용자 그룹별로 관심이 있는 부분을 정의해 놓은 스키마, 이것을 외부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개념적 스키마는 이 외부적 스키마들을 다 통합해 놓은 전체 사용자들을 위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이것을 개념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외부적 스키마는 논리적 구조로 표현을 하는 데이터 모델, 이것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고, 지금은 예전에는 여러 종류의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 거의 100% 시스템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념적 스키마도 같은 외부적 스키마와 똑같은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개념적 스키마입니다. 내부적 스키마는 그 논리적인 구조의 데이터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저장 구조에 대한 명세, 이것이 내부적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저장 구조나 색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조, 이것이 내부적 스키마 또는 물리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물리적 구조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물리적인 어떤 파일 구조나 물리적인 저장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다고 치면 그런 데이터 모델을 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모델이다 라고 해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 스키마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구조로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스키마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DBMS의 아키텍처 동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할 수가 있죠. 이 DBMS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DBMS가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전문 그런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의미에서 DBMS의 내부 구성 모듈들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DBMS 소프트웨어는 가장 비싼 그런 이제 오라클 같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연간 사용료, 소프트웨어의 구입비가 아니라 연간 사용료만 하더라도 1년에 몇 억씩 내야 하는 굉장히 비싼, 기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DBMS 소프트웨어는 크게 놓고 보면 위에 있는 상위 기능과 밑에 있는 하위 기능, 이런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실제 보조기억 장치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이나 인덱스나 이런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실제 저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보통 하부에 저장 시스템 또는 저장 엔진, 이렇게 이제 잘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형태의 파일 구조들, 그리고 각종 색인 구조들,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것을 담당해주는 이런 저장 관리자, 현대 운영체제들, 윈도우즈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이런 운영체제들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대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대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전제로 운영체제에서는 간단한 형태의 파일 구조밖에 제공을 안 하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저장 구조를 제공해주는 저장 관리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같은 예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동시성 제어라든가 회복, 고장 시의 회복을 지원해 준다든가 보안을 지원해 준다든가 백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해 주는 이런 모듈들이 내부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 요청들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DBMS에다 요청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의 SQL 문장을 처리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 상위 기능을 SQL 엔진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 DBMS를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 DBA라고 불렀던 사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캐주얼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었고,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사용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 관리자는 관리할 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주로 데이터를 정의하는 그런 문장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스키마를 정의한다든가 사용자를 정의한다든가 이런 이제 정의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는데, 이 SQL 문장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문장 중에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장을 DDL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DDL 문장. 이 DDL 문장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주로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키마 구조에 세 가지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외부적 스키마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개념적 스키마는 어떤 데이터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저장될 때는 물리적인 저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의 세 가지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이 DDL의 주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DDL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DDL 컴파일러가 그 문장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해석한 다음에 그걸 실행하게 되죠. 그걸 실행하게 되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구조죠. 틀이죠. 그래서 그 정의는 데이터베이스의 틀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니까 그것은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탈로그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일종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죠. 학생 데이터는 무슨 학번,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저장될 때는 어디에 정렬되어서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의 데이터에 대한 데피니션, 메타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삽입, 삭제, 수정 혹은 검색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대화식 캐주얼 사용자의 질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응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응용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 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문장과 다른 어떤 자바 프로그램이나 혹은 파이썬 문장이나 이런 식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장하고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문장만 뽑아서 번역하는 것을 프리컴파일러라고 불러서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QL 문장들을 뽑아서 번역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 문장을 DML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문장 DML을 번역을 해서 다른
호스트 프로그램 언어, 뭐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언어 컴파일러와 함께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캐주얼 사용자는 대화식으로 SQL을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화식 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질이 검색만이 아니라 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도 대화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질의를 사용할 때 질의 컴파일러를 통해서 질의를 실행하게 되고요. 이런 DML이나 질의를 실행할 때는 이 SQL문을 실제 저장되어 있는 이 저장 구조에 실행하도록 명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ML이나 질의 문장들을 번역을 해서 최적의 실행 플랜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저장 구조에 대해서 실행되는 문장으로 변화를 해주면, 번역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저장 구조에 대한 실행 문장이 되고 그것을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라고 하는 이 처리기에서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동시성 제어나 이런 적절한 제어의 도움을 받아서 저장 구조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DBMS고 여기에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DBMS 안에는 이 저장 엔진이 가장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저장 구조와 동시성 제어, 회복 등등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위에 SQL을 처리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설명드렸던 DBMS의 주요 모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DBMS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DBMS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모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질의 컴파일러, DML 컴파일러, DDL 컴파일러 등등의 사용자들의 문장들을 번역하는 번역기 컴파일러가 있고요. 이 문장을 처리할 때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가 하는 최적의 실행 플랜을 찾아주는 질의 최적화기가 DBMS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간단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저장 구조에 맞춰서 실행할 때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가를 따져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자동으로 찾아서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주는 이런 최적화기를 통해서 실행 플랜을, 실행 코드를 만들게 되고 그 실행 코드가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질의 처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의를 처리하는 질의 처리기에 의해서 실제 저장 구조에 맞춰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이런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있습니다. 이걸 처리할 때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주는 동시성 제어기가 DBMS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실행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죽어버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 문서 편집할 때 마지막에 입력하던 몇 개가 날아가 버릴 수 있죠. 이게 현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는 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관리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서 고장이 날 때 데이터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가면서 실행을 하는 이런 회복관리자가 DBMS가 제공해주는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는 데이터 저장 관리자라고 해서 복잡하고 효율적인 다양한 형태의 파일 구조,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저장 구조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DBMS가 가지고 있는 주요 모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그 구성 요소들 중에서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DBMS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주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SQL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이제 이후 장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예, 이 그 DBMS, SQL을 처리해주는 DBM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세 단계 스키마 아키텍처라고 하는 어떤 아키텍처를 통해서 가지고 이 DBMS가 처리되는가, 그리고 DBMS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모듈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